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다가 반등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포트들을 한번 보자면 일단 카카오부터 먼저 보면 일단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된 대표적인 성장주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는 실적은 인센티브 지급, 마케팅 확대 등으로 소폭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장 기조 굉장히 좋은 거는 변함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또 이제 자회사의 추가적인 IPO들도 하나씩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요걸 또 다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를 봤으면 카카오뱅크도 한번 봐야겠죠. 카카오뱅크 부채 구조조정과 금융혁신은 병행할 수가 없다. 지금 4분기 기대 이하의 분기 실적 달성이 추정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로는 첫 번째,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달리 4분기에는 플랫폼 수익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스톡옵션 행사 증가, 광고비 추가 집행 등으로 판관비 증가는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피셔 방정식 다들 경제 시간에 한 번씩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기준 금리는 시장 금리 더하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그 양이 되게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그렇게까지 잘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물량을 좀 많이 풀어가지고 이 시장 금리가 높아지는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액션이 나오면 당연히 이 은행 회사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게 정부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그것도 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아예 안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의 완화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저에게 만드네요. 자, 해서 일단은 지금은 실적 추정이 일단 지금 당장은 실적 추정이 하향이 되기 때문에 마켓 퍼폼을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마켓 퍼폼은요. 자,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향후 6개월간 수익률 시장의 평균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10% 이내에 등락이 예상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제시를 한다라는 의견인데 한마디로 시장에 맞춰가지고 같이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 은행 뭐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근본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은행 하면 이자 수익 아니겠습니까? 대출만 늘어나면 돈 많이 벌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 금융권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채권 요 가격과 연동해갖고 많이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미국 10년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 수익률 올라가 있죠. 자, 역시 이에 발맞춰가지고 이 금융주들 그중에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은행으로 생각하면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만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뱅크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부분들이 조금 많긴 한데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일단 카카오부터 수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카카오의 수급부터 보자면 야, 드디어 최근에 이 아래쪽 부근부터
기관이 계속해서 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랜만에 작은 물량이지만 외국인이 오늘 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산 날은 있었어도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번에 과연 한 번 더 외국인이 플러스를 찍어줄 수 있을지, 이걸 집중해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 기관 쪽의 매수세도 유지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개인들의 물량만 털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땐 이 둘이 사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반등을 하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 수급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될 위치가 어디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다 이탈했죠.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 현재 위치 120주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 없고 연봉 없으면 이 주봉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현재 여기 아랫부분이 지지라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일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패턴이 하나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온 장대 음봉 요 안에서 움직이면 좋고, 이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주는 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나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양봉 하나만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딱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다만 이제 21선까지 뚫어줘야 되는 이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1선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또 아닌 게요. 이 최근에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부터 21선 못 뚫고 떨어지고 못 뚫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뚫어준다? 저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볼린저 상단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얘기니까 지금 당장엔 이렇게 단기성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래쪽 부분 지지라인 우리가 확실하게 봐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중 조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현재 위치 한번 전략 대응 방법 정리를 해보자면, 요 안에 있으면 홀딩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급부터 한번 봐야겠죠. 일단 수급을 딱 봤을 때 카카오보다 훨씬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아래쪽에서 며칠간 개인이 빨리고 이걸 외국인과 연기금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치면은 편하게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여줄 수 있을지, 개인이 계속 팔 수 있을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도 하나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차트를 보았을 때 과거 패턴을 보면은 11선 돌파하면은 21선까지는 항상 갔습니다. 네, 그쵸. 여기서 이제 11선 돌파를 못하니까 못 갔던 건데, 자, 이번에는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11선까지 이렇게 열려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1선까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갔던 과거 전적을 봤던 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 요거는 편하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뚫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이나 뭔가가 보여지는 건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음봉이라고 할 수 있던 요 자리,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를 지금 뚫고 잘 잡아줬잖아요. 이 위에서 움직이면 너무나도 편하게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기 이탈 전까지는 더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이죠. 자, 그러면 요 아래로 떨어져 갖고 비중조절 하는 것만 조심을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자, 베스트는 이 위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역시도 이 위에 움직이면은 굳이 팔 필요 없이 홀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텔레그램 공부방을 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 설명란에 링크가 적혀 있을 텐데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그냥 공부입니다. 이제 장전 시작 전에 전일 뉴스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이런 거 정리한 게 첫 번째고요. 뭐 리포트 보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고, 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수급 분석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하나씩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해보자면, 뭐 시기도 좋고 했는데
제 리포트나 아니면 의심 섹터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들 올라가곤 했습니다. 나름 진짜 공들여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라는 거고, 나름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보통 이런 방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는데 들어오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2주 지났는데 계속 늘어나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50분 넘게 보고 있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방은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를 드리는 리딩 방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공부해가지고 레벨업 해가지고 우리 각자의 힘으로 더욱더 많은 종목들 한번 맛보자, 이러한 느낌으로 만드는 방이니까 이런 생각이 저랑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쭉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